안녕하세요, 시모키 픽처스입니다. 이번에는 프리스타일이 아니고요, 차분하게 대본을 준비했습니다.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작은 가방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해를 거듭할수록 대규모의 자본을 배경으로 한 브랜드들이 미친듯이 난립하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외부의 자본 지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인디펜던트 브랜드들은 이전에 그냥 지나쳤던 작은 부분들 또한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는 요즘입니다. 하지만 제품 제작에도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에 사진과 영상 같은 컨텐츠는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 작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. 이걸 내가 직접 하지 못하고요, 외주로 맡기게 된다면 아주 극과 극의 빈부격차를 실감케 하는 결과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제대로 정석으로 그 프로 작가님들께 촬영을 의뢰한다면 자세히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아도요, 그냥 소규모 브랜드가 감내하기엔 아주 많이 부담스러운 비용이 들어갑니다. 공장식으로 촬영하는 스튜디오에 의뢰할 수 있지만 본인이 내가 만든 제품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퀄리티의 사진을 만나게 됩니다. 결정적으로 또 이 외주로 가게 된다면요, 내가 원하는 스케줄의 사진을 얻는 데부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. 기동성의 차원에서도 셀프 촬영을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 또한 브랜드를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길 수 있었던 거는요, 불과 1년이 조금 경과되었을 뿐입니다. 그전에는 말씀드렸지만 그냥 오토 모드로 아주 디폴트 상태의 세팅으로 촬영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그 1년간 장비들을 이것저것 사고 팔며 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가장 가성비 있게 브랜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첫 번째로 투바디도 좋지만 메인 카메라 바디 한 대와 스마트폰을 적극 이용하시는 건 어떨까요? 렌즈의 화각이 뭔지도 모르고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저는 1년 전 후지필름 X100V 한 대로 시작했지만 곧바로 저의 무지함을 깨닫고 그 즉시 소니의 작은 풀프레임 A7C를 구매하였습니다. 그래서 X100V는 데일리용 제품 착용 컷 스냅바디로 쓰고요, A7C는 제품 촬영에만 사용하다가 지금은 X100V는 처분하고 A7C에 매우 가벼운 35mm f2.8 자이스 렌즈를 추가한 뒤에 영상 촬영을 위한 그 스마트폰 액세서리들을 추가하였습니다.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, 촬영 시간이 그 즉시 그 비용으로 소진되는 그 현장에서 X100V를 굳이 활용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. 가볍게 바깥에서 스냅 촬영을 하기에도 뭔가 휴대성이 퍼펙트하지 않은 점도 그 이유고요, 항상 가성비를 생각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치스러운 카메라였던 것 같습니다. 게다가 바로 영입한 칼자이스의 35mm 그 단렌즈는요, A7C와 매우 잘 어울리는 기동성을 보여주는 컴팩트한 렌즈이고 GM 렌즈급의 성능은 사실 아니에요. 하지만 이번에 제가 필요한 모든 촬영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2470 같은 줌 렌즈를 가지고 있지만 35mm 기본 화각의 가벼운 렌즈 하나로 시작하셔도 브랜드의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후지 필름이 나간 자리는 아쉬운 대로 라이트룸 보정으로 대신해 보는 건 어떨까요?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영입한 비스트 그립이라는 친구입니다.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위해 구입했습니다. 아나모픽 렌즈와 초광각 렌즈도 같이 구입했습니다. 제가 촬영에 중독이 될수록 느꼈던 점인데요, 장비들은 정말 가벼워야 됩니다. 반드시 그래야만 이 촬영이라는 행위가 일상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요즘 뛰어난 성능의 브이로그용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, 이 또한 완벽한 휴대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. 특히나 렌즈 교환식이라면 더 저는 의문이 들고요. 브랜드의 브이로그나 메이킹 영상을 찍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몸에 배워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스마트폰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과 이미 한 몸이 되어 있는 장비잖아요. 이런 액세서리들을 장착하여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을 200% 사용하시고요, SNS 환경에서 전혀 빠지지 않는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으니 저렴한 단렌즈 가격으로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
두 번째, 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건 조명입니다.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, 예산이 정말 타이트하다고 하시면 보급 기종의 캐논 DSLR을 저렴하게 구입하시고 순간광 조명을 최소 2개 이상을 구매하셔야 됩니다. 카메라를 아무리 좋은 걸 사셔도요, 이 조명들이 없으면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온라인 쇼핑몰의 그 깔끔한 제품 컷 느낌을 아예 낼 수가 없습니다. 순간광은 중고 가격의 김혜자 선생님 격인 포맥스 조명을 추천드립니다. 당근마켓에도 소프트박스가 포함된 것들로 해서 저렴하게 자주 올라오니까 구매가 어렵지도 않습니다. 대략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정말 운 좋게 50만원 정도로 구성이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이건 필수로 넣을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지만 패션 브랜드 디렉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요, 카메라에 부착하는 그 스트로보 플래시도 반드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요즘 룩북 무드에서 자주 보이는 레트로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. 내장되어 있는 플래시를 쓰시면 카메라의 배터리가 금방 실신합니다. 스트로보는 고독스 V1 이게 최고입니다. 최고의 가성비 제품이고요. 참고로 X100V나 그 크기 이하의 카메라에는 절대 비추천드립니다. V1이 훨씬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바디 밸런스가 심각하게 안 맞고요. 저는 이것 때문에 X100V가 바닥에 크게 떨어진 적이 있어서 그 일 이후 2번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. 2-1번 정도의 느낌으로요, 옵션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장비입니다. 바로 액션캠입니다. 저는 인스타 360을 몸에 부착하는 형태로 촬영을 합니다. 이 액션캠이 정말 좋은 거는요,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심결에 그 좋은 장면들을 제법 많이 캐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냥 녹화를 켜놓고 그냥 내 할 일 그냥 뭐 하다가 열어보면은 항상 기대 이상의 좋은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. 이번 제 브랜드의 캠페인 영상에도 제법 큰 비중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 결과물들을 요리하는 것. 포토샵을 다루는 기술이 없으면 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거창한 기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. 썸네일 크기에 맞게 사진을 자르고 늘리고 흠집이 있는 부분을 말끔히 보정하고 이런 정도의 기술이면 됩니다. 지금은 유튜브에 포토샵 상세 페이지라고 검색하면 그 방법은 곧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저의 그 조명 세팅은요, 소프트박스, 이 파라볼릭 소프트박스 고독스 거 요거 지금 요거 하나랑요, 여기 포맥스 걸로 해서 D400 두 개를 반도어로 해서 이렇게 반도어에 허니컴을 이렇게 대갖고 마그넷으로 된 허니컴을 이렇게 넣어갖고 지금 세팅을 했어요. 그냥 이렇게 뭐 하얗게 뭐 하얀 배경에 이렇게 누키 컷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거는 이제 좀 안 할 때가 된 것 같고요. 처음이고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
정말 이 세팅에만 한 2시간이 걸렸습니다. 틈틈이 뭐 이런 영상이랑 사진은 찍고 있지만 이제 편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면은 또 편집을 하려면 온전히 하루를 거의 다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금은 저한테 그런 여유가 없어서요. 그냥 이렇게라도 제가 이렇게 카메라와 관련돼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네, 어쨌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